자, 일단 물리에서 이제 처음에 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 뭐 시계 이런 설명을 하는데 거기는 책 읽어보면 돼요. 어렵지도 않고 이거는 시험 볼 때 문제 이런 게 있구나. 문제 놓고 그냥 원래 이런 게 설명만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 대신에 앙부일구 하나 정도만 설명을 할게. 자, 이 앙부일구는 원래 지구과학 원에 있다가 시간, 공간 이런 게 신설되면서 물리로 잠깐 왔어. 다시 갈 거야. 어렵지 않아. 자, 앙부일구는 해시계야, 해시계. 자경로, 물시계 누가 만들었어? 장형실. 만든 거야. 자, 일단은 뭐 우롤랑 소뚜껑 부 뭐 이런 그 해시계인데, 그러니까 소뚜껑 뒤집어 놓은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이고, 일단은 해시계니 뭐가 필요해? 해시계니 해가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낮. 그리고 낮도 날씨가 맑아야겠지, 그치? 좋아야겠지. 자, 얘를 이제 이용한 기본 원리는 하루 동안에 지구가 자전하니까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하루 동안 해가 어디를 이동하지? 하루 동안 자전에서 해가 동에서 떠서 남쪽을 찍고, 우리나라 기준이야. 서쪽으로 지거든.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에서 서로 진단 말이야. 그럼 그림자는 어디로 가? 그러면 그림자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서해로 졌다가 북으로 졌다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치? 요거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원리가 또 있어. 1년 중에 태양이 제일 높게 뜨는 날을 뭐라고 해? 여름에, 절기 중에. 하지라고 해, 하지. 그럼 하지날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 굉장히 짧게 생기지.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낮게 뜨는 날, 밤이 너무 길어. 귀신 나와. 팥죽 먹지. 동짓날. 그래서 태양이 굉장히 낮게 뜨다 보니까 이날은 그림자가 어떻게 돼? 반대편으로 굉장히 길게 생긴단 말이지. 원리 이해됐어? 그러니까 해가 태양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림자는 짧아지고 태양의 높이가 낮아지면 그림자는 길어지지. 요걸 종합한 거야. 자, 그럼 봐.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다가 뭐 좌측, 인면 어쩌고저쩌고 12시간 이런 게 서 있어. 뭐 자시 50, 20 뭐 이런 게 써 있고, 뭐 그럼 몰라도 되고, 이렇게 뚜껑을 뒤집어 엎어놓은, 그러니까 이런 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 거지, 그치? 그냥 세울 수 없으니까 이제 다리, 받침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얘가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가운데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영침 막대를 이렇게 세워. 그리고 얘를 어디로 설정하냐면 정북, 북극성을 향해서 설치해. 그럼 이제 방위 표시를 통해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냐면 일단은 그림자의 길이, 이 1년 동안 그림자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가로선을 그어놓고 이 가로선에 위치하는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가로선은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 줘. 그래서 이걸 절기선이라고 해요. 절기선. 가로선 이퀄 절기선. 그러니까 1년 중에 태양이 제일 높게 떠서 그림자가 제일 짧은 날이야. 하루 동안 가장 짧은 그림자를 이렇게 하루 동안 영침의 그림자가 이동해. 그럼 이날이 하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이 너무 낮게 떠서 그림자가 너무 길어.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림자가 제일 긴 쪽으로 이렇게 길게 움직여. 그럼 이날이 절기가 동지가 되겠지. 뭐 춘분과 추분일 땐 가운데로 움직이겠지, 그치? 그래서 가로선은 절기선이다. 자, 두 번째. 태양이 언제 떠? 태양은 언제 뜨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침에 뜨지. 오늘도 태양은 아침에 떴다. 내일도 태양은 아침에 뜰 거야.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단 말이야. 그럼 그림자는 서쪽으로 떨어지겠지. 그 다음 얘가 정오 12시 정오가 되면 우리 표준 시간대에 따라 실제 남중하는 시각은 우리나라는 12시 35분이긴 한데 그냥 뭐 12시라고 할게. 12시 정오가 되면 어떻게 돼? 북쪽으로 그림자가. 그 다음에 저녁 때쯤 돼서 태양이 질 때쯤 그림자가 여기로
서쪽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어놓고 이 세로선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각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동안에 이 세로선에 지나가는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몇 시쯤 됐거나 몇 시쯤 됐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참고로 이제 시공간에서 시간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시각과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작, 정각, 어떤 한순간 정각을 시각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 드라마가 10시에 한대. 그럼 10시 정각에 시작, 뭐 11시에 끝난대. 11시 정각이 끝나는 시각. 그럼 그 드라마는 몇 시간짜리야? 1시간짜리가 되겠지. 그래서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를 시각선이라고 그래. 시간선이라고 하자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앙부일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 뭐야? 앙부일구는 해시계고 얘는 그림자의 길이 변화와 위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 시간과 절기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우리 조상의 훌륭한 지혜인 거지. 앙부일구. 어렵지 않지? 필기할 필요도 없고 책에 보면 가로선은 시각선, 세로선은 절기선 있어. 미안해, 내 미쳤다. 가로선은 절기선, 세로선은 시각선이라고 거기 그림 나와 있지, 옆에. 줄만 쳐. 바로 운동의 기술. 운동, 빠른 정도. 누가 얼마나 빠른지 운동을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운동의 기술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또는 얼마나 느린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의 기술이야. 그럼 우리가 보통은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력과 속도가 있어. 굉장히 흡사하고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섞어서 속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둘의 약간의 차이는 있어. 중요한 차이기도 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제 이런 물리량들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나중에 편하기 위해서 문자로 쓴댔지? 그러면 속력은 V라고 쓰고 속도는 V 벡터라고 쓸 거야. 자,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의 활용. 수학 시간에 배웠고 과학 시간에도 배웠어. 시간분의 거리. 자,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표현해. 변위 벡터. 자, 그러면 지금 속력과 속도의 큰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얘는 뭐다? 크기만 알아도 되는 스칼라다. 얘는 뭐다? 방향도 알아야 되는 벡터다. 크기뿐만 아니라 벡터다. 차이고. 그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시간으로 변위를 나눴는지 거리를 나눴는지를 알면 되겠지. 물론 이제 단위는 둘 다 똑같이 뭘 써? 아까 얘기했던 미터 퍼 세클 씁니다. 이게 표준 단위가 돼. 초당 몇 미터 같다 이런 뜻으로. 자, 그러면 거리는 뭐야? 거리. 이동 경로에 누적 쌓여있는 총합이야. 그러니 얘는 항상 뭐만 해? 항상 거리는 증가만 해. 아이고, 뭐더라. 뭐지?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이동거리 계속 어떻게 돼? 증가하지. 자, 그럼 변이. 얘는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 그러니까 사실 변한 위치의 변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위치 변화율인 거지. 위치의 변화량을 표현하는 걸 변위라고 그래. 얘는 상황에 따라 되돌아오면 감소하기도 해.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으면 거리 변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요만큼을 갔으면 거리나 변이는 같지. 근데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돼? 이게 거리야. 근데 얘가 뭐야? 변이가 되지. 그러니까 이 직선거리를 변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방향이 일정하면 거리 변이가 같고 속력과 속도도 같아. 근데 방향이 변하는 순간 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커져. 그러면 속력이 속도보다 항상 커져.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런 동네에 살아. 가상의 동네야. 자, 선생님 집에서 빈둥대고 있다가 할 일이 없어갖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 잔뜩 사갖고 PC방 가면 금방 떨어지는 게 있다고. PC방에 갔어. 오버워치 하러. 오버워치 재밌나? 어쨌든 많이들 하니까. 해봤니? 그래. 그치, 여학생은 안 해보는 게 정상인데 하는 여자애들도 있더라고. 자, 집에서 편의점까지 거리가 30m이고요. 편의점에서 PC방까지가 40m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PC방까지는 직선 거리는 50m가 되겠지, 이렇게. 자, 나는 집에서 빈둥대다 이렇게 나와서 찍고 이렇게 운동을 했어. 그리고 시간은 100초가 걸렸다고 할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의 이동한 거리는 결국 어떻게 돼? 거리는 70m가 되겠지. 변위는 어떻게 돼? 변위는 위치의 변화. 나는 처음에 집에 있다 결국 어디 갔어? PC방 갔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결과만 보면 나의 위치의 변화 정도는 얼마야? 50m. 어렵지 않지? 그러면 당연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100분의 70이므로 얼마? 0.7m/s가 되겠네. 참고로 과학자들 분수 선호하지 않아? 분수 같아서. 되게 이거 같아서 소수 선호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면 3분의 7은 안 되고 그런 분수를 써야 되지만 그냥 한 줄 좋아해. 한 줄. 한 줄 선호. 자, 그러면 당연히 속도는 어떻게 돼? 100세크분의 50m니까 0.5m/s가 되겠네.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게. 쉬웠니? 어떤 사람이 0인 지점에서 여기 10m인 지점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갔다가 요만큼 돌아왔대. 4m 돌아왔대.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얼마겠어? 여기서 6m 지점이겠지, 그치?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14m지. 변이는 얼마야? 그렇지. 위치의 변화는 6m밖에 안 된 거지. 어렵지 않지.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형 트랙을 돌았어. 자, 트랙의 A 지점에서 중심점, 반대편 O 지점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원운동에서 돌아온 거고, 이 트랙의 반지름은 10m라고 하자. 내가 여기서 A에서 지나서 이렇게 5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 나의 경로는 A에서 O를 지나서 AOA. 뜻밖의 AOA네. 설현이지. 자, 그러면 그래? 뭘 어제 어디 뭐야? 연예대상이었나? 나오던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의 이동한, 역시 시간은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100초라고 할게. 이 사람의 이동한, 이 구간을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 거야? 2πr이니까 20πm가 되겠지. 그럼 속력은 100분의 20π니까 얼마? 0.2πm/s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 A에서 시작해서 쭉 돌아 제자리에 왔잖아. 결국 변이는 얼마야? 제자리잖아. 그렇지. 변이는 얼마? 0이야. 그럼 속도도 얼마? 0이라고. 그럼 봐봐. 분명히 하나의 운동을 했는데 해석하는 방법, 크기만 따지느냐, 방향도 따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방향을 신경 썼을 때와 신경 쓰지 않았을 때를 차근차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겠지. 그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운동을 하는 정도를 뭐라고 한다? 속력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걸 방향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속도라고 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문자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리 변위는 이해됐을 거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균 속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자,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표현하는 건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고 평균적인 값이 더 많았어. 물론 이제 이후로는 순간 속도 위주로 배우기도 하는데 같이 배워. 사실은 중요해. 그럼 평균 속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 V바. 그러니까 뭐가 삐죽삐죽 울퉁불퉁 나온 거를 일정하게 아다다다다다 잘라서 평균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를 찍 그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바라고 읽고 이 의미는 뭐라고? 평균이다. F바는 평균 힘, P바는 뭐 평균 압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평균 속도 V바는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야. 뭐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뭐가 되지? 이런 게 가능하지. 시간은 뭐분의 뭐야? 시간은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분의 변이, 평균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되게 강조하지만 사실 그 뒤부터는 알아서 잘 구분하면 되니까 같이 써. 자, 그러면 S는 어떻게 돼? 이동한 거리,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이게 항상 시간 곱하기 속도를 쓰지 않아. 왜? 얘는 Y는 AX라는 1차 함수의 형태고 이 A가 바로 속도,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이렇게 쓰지 않아. 항상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암기하십니다.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를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균 속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속도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이 100m를 뛰었다? 20초 걸렸대. 이 사람의 속도는 얼마? 단순하게 100m 20초 동안 갔으니까 20분에 가면 5m/s 그렇게 되겠지, 그치? 그건 무슨 뜻이야? 1초에 얼마씩 간 거야? 5m씩 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실제를 볼게. 얘가 준비 땅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5m 이만큼도 한 번에 저만큼 가지 못하겠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어야. 물론 100m 20초에 뛴 거 빠른 거 아니야, 그치? 우사인 볼트는 10초가 안 되게. 그럼 우사인 볼트는 탄력 받으면 1초에 10m도 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 순간 속도는 다르지. 순간 속도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원인과 결과만 놓고 평균적으로 100m를 20초 동안 갔으니까 1초에 5m씩 갔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럼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했나? 문제를 내볼게. 토끼랑 거북이랑 경주한 거 알아? 봤어? 봤냐고, 실제로? 그래? 유튜브에서 뭐 이런 데서 봤어? 그래, 찾아봐야겠다. 아니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봤다고 깜놀했네. 자, 어쨌든. 그럼 잘 봐. 여기는 토끼의 출발선이고요. 여기는 거북이의 출발선이야. 준비! 땅! 했더니 토끼는 이미 여기 와 있어. 거북이는 여기 와 있어. 근데 중간에 이제 거북이가 이쯤 와서 뭐 설렁설렁 가자 하고 한숨 잤어. 거북이는 이쯤 와 있었지.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서 결국 거북이가 어떻게 됐어? 거의 결승선에 가까이 있을 때 얘가 깼지.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출발했지만 결국 누가 먼저 도달했어? 거북이가 먼저 오고 토끼가 나중에 왔어. 토끼가 나중에 왔어. 이렇게. 자, 누가 이겼어? 거북이지. 그래서 문제. 평균 속도는 누가 빨라? 평균 속도는 토끼가 빨라, 거북이가 빨라? 그렇지, 거북이가 빨라. 이겼잖아. 같은 거리를 누가 더 짧은 시간에 왔느냐가 평균 속도의 개념인 거야. 그러면 토끼는 뭐가 빠른 거야? 순간 속도가 빠른 거지. 순간 속도는 겁나 빠른데 중간에 잤잖아. 왜 잤겠어? 그거 알아? 토끼는 간을 집에 두고 다녀. 몰랐지? 간이 없어서 얘가 금방 피곤해져. 처음 들었어, 그 얘기? 그래. 토끼는 용왕이 시시탐탐 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간을 집에 두고 다닌다고. 냉장고에 잘.
자, 그래서 순간 속도는 토끼가 빠르고 거북이가 느리다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는 건 그냥 정해진 거리를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가 빠른 거라고. 이게 평균 속도의 개념인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 평균 속도를 이해하는 국민 예제가 있지. 한 몇십 년 우려먹은 사골 같은 문제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 평균 속도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자, 편의상 서울대전 부산으로 할게. 자,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대전을 지나쳐서 부산을 향해 여행을 떠났어. 자, 편의상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와 대전과 부산 거리가 정확하게 같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단위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할게. 이것도 편리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80km per hour의 속도로 가다가 대전을 지나치는 순간부터 부산까지는 120km per hour의 속도로 달렸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한 평균 속도는 V반은 얼마일까요가 문제야. 참고로 100은 아니야. 100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문제니까 풀어야겠지. 자, 풀기 전에 다 적어. 그거 있다. 다 적고,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문제를 쓰고 풀면 돼. 알았지? 다 적고 문제를 쓰고 풉시다. 자, 봐. 일단은 여기서 힌트는 이거야. 뭐냐면, 속력은 평균 속도는 또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또는 변이지.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야? 평균 속도분의 변이고, 그 다음에 변이 또는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이때 서울에서 대전과 대전 부산이 같다는 게 가장 큰 힌트야. 그럼 여기를 변이를 둘 다 S로 두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뭘로 나누면 돼? 속도로 변이를 나누면 되지, 그치? 그럼 여기다 가는 데 걸린 시간을 80분의 S인 거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80분의 S고, 대전 부산은 120분의 S가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총 시간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속도는 총 시간은 80분의 S 플러스 120분의 S가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총 전체 이동거리 또는 변이는 2S가 되는 거잖아, 그치? 통분하면 240분의 5S분의 2S. S 휘릭 짜죠? 그냥 선생님이 암산 잘해. 96km per hour. 답이야.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야.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왜 타? 에스컬레이터래. 왜 타지? 편하려고 타지. 가만히 있어도 날 올려다 주잖아, 위에다. 자, 어떤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왔는데, 뭐야, 정지해있네? 고장나 있나봐. 그래서 정지한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에스컬레이터 약자야. 에스컬레이터를 짜증내면서 걸어서 올라갔어. 자, 걸어서 올라가는데 8초 걸렸대, 8초. 자,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가동되고 있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가만히 서서 올라갔더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얘는 12초가 걸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동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아까랑 똑같은 속도로 걸어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몇 초 걸릴까? 문제. 참고로 힌트를 주면 우리가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왜 굳이 걸어가? 빨리 가려고. 시간이 줄겠지. 둘의 시간보다 훨씬 더 줄어. 이해돼? 하나의 힌트를 더 주면 무빙워크 생각해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2m/s로 가고는 무빙워크가 있다. 여기에 서 있는 A 서 있어. 그리고 이거를
얘를 3m/s로 달려가는 B. 그 다음에 꼭 장난치는 애들 있지? 반대 방향으로 2m/s로 걸어가는 C. 이거는 마치 뭐야? 러닝머신이지? 제젤에 있는 거잖아. 이걸 지켜보는 D. 그러면 D가 본 A, B, C의 속도가 어떻게 되지? A는 무빙워크가 2m/s로 가고 있으니까 A는 그냥 2로 보이겠지. B는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이 B야. 앞으로 무빙워크의 속도에다가 B의 속도가 더해지니까 얼마? 5m/s. C는 런닝머신이지. 제자리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걸어서 가는 속도와 서서 가는 속도가 더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길이를 미지수 S로 준다면 답이 나오겠지. 풀어봐. 적어놓고 풀어. 자, 같이 풀어보자. 일단은 여기를 변이를 S로 뒀잖아, 그치?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린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여기를 V1이라고 할게. 그러면 걸어서 올라가는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V1은 어떻게 돼? V1은 8분의 S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서서 올라간 시간은 V2라고 할게. 얘는 12분의 S가 될 거야. 그럼 총 걸어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 걸린 시간은 V1 플러스 V2분의 S를 구하면 이게 S라는 게 중요하다. 얘는 2S인데 얘는 S야. 둘의 차이는 2S 차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전체 속도는 얼마? 8분의 S 플러스 12분의 S 분의 S잖아, 그치? S에 휘릭휘릭 짜진다. 그럼 얼마? 5분의 24. 과학자들 분수 안 좋아한댔지? 굳이 한 자리로 만들면 얼마? 4.8초가 되겠네. 4.8초가 답.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연습하면 되게 별거 아니야. 정말 기본적인 문제야. 이게 이제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닌 거야. 알았지? 꼭 다시 한 번씩 풀어봐.